겨울은 봄바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요. 봄은 세상에서 매미 소리가 제일 무섭대요. 여름은 귀뚜라미 소리가 제일 무섭고요. 가을 햇살은 눈송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대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문을 여는 영준 책방 김용택 시인의 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귀여운 그런 동시인데요. 영준 책방의 책 주치이시죠.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골라준 시가 네. 정말 귀여워요. 네. 그러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요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작년 8월이에요 벌써 교수님. 영준 책방이 이제 오늘 시간에 마지막으로 휴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좀 마음을 이것저것 담아서 요 시를 고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의 흐름이고요. 또 시간이 또 끝으로 가면 또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겨울이 그렇죠. 오면 봄이 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연이라는 게 이제 계속 맴도는 거라서 그런 어떤 바람도 담고 인사성도 담고 해서 제가 이 시를 골랐습니다. 네. 오늘 또 영준 책방 들으시면서 그동안은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사연에 1:1 맞춤 책 처방을 해드린다. 여러분 사연 보내주세요라는 문자 보내달라고 참여를 부탁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은요. 영준 책방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영준 책방 주치이신 남영준 교수님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있으시면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뭔가 좀 아쉽긴 한데요. 오늘도 또 책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시였어요. 앞서서 제가 읽어드린 게 그 시를 고르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쓸데없이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제 제자 중에 하나는 비둘기의 눈이 무섭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하여간 발이 많이 달린 거는 무섭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조은지 아나운서님께서 뭐 무서워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무서워하는 거 정말 많아요. 일단 네, 공포 영화 절대 못 보고요. 뭐 번지 점프처럼 뭐 위험한 높은 거? 데서 떨어지고 이런 거 엄두도 못 내는데 그 중에서 저도 이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느꼈을 때가 저는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굉장히 무섭죠. 두렵고 네. 아쉽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실은 무섭고 두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중 가장 이제 무서운 걸 고르라면 이제 누군가에게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언젠가는 정년을 이제 맞이하면 동료라든가 이제 제자들이라든가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쩌면 뭐 인간사의 당연한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상상만으로도 이제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두려움을 이제 희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방송 영준 책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년하면 저 난초 분 갈아주겠다, 네. 시계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제 이제 그 두려움이라든가 무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대로 두어 달 전에 이제 교수님 이제 우리 영준 책방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다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한 4월 말쯤 끝날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동시를 이제 오늘 그다음에 사연도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도 준비한 겁니다. 네. 뭐 미리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더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참 많았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어떠세요? 좀 8월부터면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꽤 흘렀죠. 9개월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이 시간 왠지 매주 월요일이면 좀 허전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아쉽죠.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시간이고 경험 자체도 교수들이 하기 어려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원래 이제 이 프로를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손 딱 들고 제가 할게요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도서관 협회장을 이제 직선으로 되어서 그때 제가 내건 공약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런 방송에 나와서 도서관하고 사서들의 편을 많이 들어주겠다라고 네. 실은 시작을 하고 손들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막 생방송이니까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데 이게 슬슬 시간이 흐르니까 협회장으로 내가 도서관과 사서를 칭찬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즐기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주말을 기다린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영준 책방 나오는 걸 실은 기다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떨립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지나보세요. 금방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로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매력에 이제 빠졌어요. 빠졌는데 네. 어쨌든 뭐 잠시 이제 휴업한다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이때 더 아주 끝에 잘 말씀드려서 제가 우리 애청자님들과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 밖에 도와주신 분들한테 기억에 확 남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잘해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영준 책방의 주제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시간입니다. 시간을 좀 나누면 이제 만남이 있고 성장이 있고 인연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책은 처음 아기를 만나는 엄마의 마음이 표현된 동시입니다. 제가 특별히 조윤재 아나운서님께 선물하는 시인데 네. 한번 읽어주시죠. 오줌 싸도 예쁘고 응가해도 예쁘고 앙강 울어도 예쁘고 잠을 자도 예쁘고 깨어나도 예쁘고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고 얼랄랄 둥개둥개 꽃 중의 꽃 방 안의 꽃 우리 아기. 네, 김용택 시인의 시 방 안의 꽃입니다. 동시가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그러니까 아이를 쳐다보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모습 그다음에 이제 옹알거리면서 아이들이 보통 자요. 네. 그럼 막 정말 그런 상상만 해도 행복한 미소가 절로 나오는 시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뻐하는 이제 제 막내 아들 네. 동준이 꼬맹일 때 같이 읽었던 시집에서 하나를 골라온 겁니다. 그래서 김용택 시인의 이제 섬진강이라는 시도 참 좋지만 이 시집은 제가 아껴가며 읽는 시집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요 짧은 그런 동시지만요. 아마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 같고 제가 지금 낭송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를 무표정으로 낭송할 수가 없는 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뭘 해도 예쁘고 얼얼얼 둥개둥개 이거를 무표정으로 화난 듯이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말을 우리 흔히들 많이 하는데 정말 딱 그거를 표현한 내용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나운서님께 이제 두 네. 번째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그 상상력 풍부하시는 금방 깨달으실 텐데 네. 또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전화했었는데 안 받더라. 많이 바빴니? 휴대폰이 꺼져 있는 걸 몰랐어. 엄마 미안. 딸아, 가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다. 정말로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던 데도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혼자 있고 싶어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괜히 걱정할까 봐 휴대전화 핑계를 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네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너를 내버려 두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다 보면 너가 나한테 전화해서 말했지. 엄마, 저녁 때 시간 돼?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네, 정신분석 전문의이세요. 그리고 엄마이시도 한 한성희 님이 쓴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입니다. 네. 부제목이 이제 3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짜 암만 전문의시지만 걱정이 딸에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들, 알려주고 싶은 얘기들을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딸이 굉장히 소중한 인연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들의 걱정으로 자라고 있다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저도 한번 공감했어요. 네. 물론 이제 아이들은 뭐 엄마나 아버지의 뭐 희생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부모로서는 조금 서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도요. 이제 지금 임신을 하고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 정말 이걸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몰랐을 것들, 공감하지 못했을 것들을 많이 이제 배우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글귀를 읽으면서도 옛날에는 자식 입장에서 공감을 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 이제는 내가 자식이기도 하면서 엄마이기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좀 더 공감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아니, 사실 청취자분들께서 자녀들에 대한 걱정 어린 사연들 종종 보내주셨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런 얘기들 보면 중간에 아우, 자기 혼자 잘한 줄 알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앞으로도 자녀들과 뭔가 이런 책으로 소통하고 싶은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다 크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랑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계속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됐을 때. 그래서 더 이상은 싸우고 싶지 않다 싶어서 주변에서 추천받았던 게 엄마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해 드려라 였었어요.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얘기를 말로 막 하다 보면은 격해지니까 감정이. 네, 그게 맞습니다. 참 네. 쉽지 않았거든요.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책으로 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팁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10초 정도 참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당분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책을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독서에 관한 그 책 고르는 법을 하나 나름대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독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부모님께서 이 책은 아이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책들이 제법 많은데 그런 책들이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책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공감을 주는데요. 책이 주는 가장 큰 가치가 공감이에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책을 한번 읽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역으로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읽히고 싶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다 내 얘기 같아요. 정말 내 얘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어떤 아이들을 위한 책 혹은 남편을 위한 책 혹은 아내를 위한 책을 고를 때 어떤 책을 고를까 고민하실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은 자기가 받고 싶은 거를 선물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읽고 싶은 책, 내 입장에서 쓴 책을 보면 야, 이거 진짜 나를 위해서 쓴 거다. 이거 내가 애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남편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을 고르시는 게 실은 독자 애청자님들께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거를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책을 읽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공감대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혹은 남편하고 할 때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공감대의 폭이 커져서 아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니, 오늘 김용택 씨 내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그리고 방 안의 꽃,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한성희 작가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까지 이제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영준 책방에서 이제 처방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책 고르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주셨는데, 오늘 이제 영준 책방 마지막 시간이라는 소리에 6817 청취자님, 이렇게 구수한 목소리, 이젠 그리움만 남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가장 무섭네요. 아쉽단 말 드립니다, 영준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9864 청취자님, 그럼 영준 책방 이제 못 듣나요? 교수님 매력에 흠뻑 빠진 저는 어떡하나요? 혹시 유튜브라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셨고, 오흥진 님도 책방 문 닫는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그리고 다시 듣기로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쉬울 때 헤어지는 것도 큰 장점이죠. 그래서 다음을 제가 기억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를 잊지 말아 주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제가 제 마음을 담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조윤지 아나운서께서 읽어 주셨는데 마지막이라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사랑에 빠진다. 작별을 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에 상처를 안는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모르는 보물을
땅속에 파묻고 가는 것처럼 애틋한 애정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멀리 도망치는 것이 가끔은 아주 소중하고 싶은 사랑을 의미할 때도 있다. 아무도 모르는 보물을 땅속에 파묻고 가는 것처럼 애틋한 애정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보물을 땅속에 묻고 가시는 그럼요. 거예요. 네, 잊지 말아주세요. 네. 요 글귀 어떤 작품에 실린 글일까요? 뭐 다 아시는 생떼쥐베리의 산문집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은 제가 영준 책방 시작할 때 언젠가 마무리할 시점이면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구절을 미리 준비한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 자녀를 둔 그 부모님께 책을 골라줄 팁 하나 자 부탁을 드리고 가면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슬프고 아픈 책보다는 밝고 아름다운 책들을 읽히는 게 아이들의 그 상상력과 인성에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철을 너무 일찍 들게 하지 마시고 철없이 마냥 뛰놀게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저 잊지 말아주시고 네.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하였습니다. 네, 남영준 교수님, 저희도 또 영준 책방 통해서 좋은 책들 많이 접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책 얘기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준 책방 책 축치이자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